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신기한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도 불안하지 않은지 점검해보시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불안감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큐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현재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의 보합권입니다.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현재는 0.01%대 하락입니다. 1967.75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은 현재 수급 개인은 사주고 있습니다. 한 1,100억 원대 넘는 매수 우위가 개인으로 들어오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매도세, 기관은 77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은 600억 원대의 매도 우위가 들어오면서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좀 강화되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권 쪽에서의 매도 움직임,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한 750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드릴 건데 먼저 삼성전자는 1%대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애플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에 좀 좋게 나오는데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같은 업종, 그 다음에 같은 스마트폰 관련된 프리미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0.6%대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종목 쪽에서는 하락세,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삼성물산이 0.4%대 상승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삼성생명도 상승세지만 네이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쪽에서는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0.5%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다음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보시면은 LG화학은 0.5% 상승, 그 다음에 신한지주, 기아차 하락세인데 포스코의 하락폭이 좀 시장 대비 큽니다. 현재는 2.1%까지 하락폭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 다음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시면 SK텔레콤, SK 같은 종목 쪽에서 하락세입니다. LG생활건강, 보합권, SK이노베이션, 삼성 SDS도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변화 없는 상황이고 업종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은 음식료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현재 3.2%대까지 업종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의료, 정밀, 은행, 전기전자, 제조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금속, 그 다음에 어제장 강했던 증권업종은 오늘장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섬유, 우보, 운수창고, 통신업종 쪽에서도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업종 흐름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숫자가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코스피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코스닥 얼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69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90선, 지금 바닥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전장에는 굉장한 큰 물량이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연출했지만요. 밑에 꼬리를 달면서 지금 오후장까지는 안정적으로 약간 상승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 매수세가 밑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렸던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은 개인이 380억 원을 매수세 우위에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양쪽 모두 매도세 65억 원, 289억 원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기관은 8일 순매수세를 끝내고 지금 매도세를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관이 순매수를 끝내고 나간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세 종목 빼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CJ ENM은 1.24% 그리고 0.53%로 각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셀트리온과 카카오, 메디톡스는 3.54% 그리고 0.09%라는 보합권 그리고 0.89%라는 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원 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횡보하다가 지금 9,500원 선까지 크게 내려왔습니다. 크게 내려온 만큼 하락 추세의 시작이 아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지켜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팜은 0.65%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엔도 1.16% 하락 진행 중입니다. 바이로메드도 2.40%로 셀트리온에 이어서 제약주들 대부분이 약간 약한 하락세 그리고 조금 큰 하락세들을 보여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는 0.22%로 약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큰 흐름을 시세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컴투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61%로 큰 하락폭을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하락 진행 중이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케어제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다가 약간 숨고르기 장에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0.17%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GS홈 쇼핑도 1.77%, 이오테크닉스 1.85%, CJ 홈쇼핑도 1.06%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후반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모습 조금 유의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안내해 드릴 건데 먼저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253-2611에 1, 2번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0110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매수 비중 거기에 의견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고지사항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판단하셔갖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휴메딕스인데요. 네. 매수가는 69,000원이고요. 69,000원이시고요. 69,000원이고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25%. 휴메딕스 69,000원 25% 맞으신가요? 네네. 네. 휴메딕스 네, 69,000원 지금 좀 손실이 많이 나시는데요. 네네.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인지 사실 지금 시청자님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필러하고,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하는 거가 있는데, 네. 뭐, 실적도 계속 뭐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실적 발표했는데, 어저께. 네.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네. 안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밀어버리네요? 네, 우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네, 주식 바닥에 투자하시는데.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네. 안심을 했는데, 네. 미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선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휴메딕스 말고 이 비슷한 업종 종목군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네, 뭐 휴젤, 뭐 여러 가지, 네. 메디톡스 네, 같은 맞습니다.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든가 메디톡스 네, 같은 종목군들이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뭐 필러, 그다음에 성형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형이라든가 피부 미용 관련된 시장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필러, 보톡스 관련된 기업분들이 몇 종목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종류도 많아졌고요. 기업 수도 많아졌고 또 그만큼 상장한 기업분들도 많아지면서 피부 미용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눈높이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눈높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수가 아닌 수출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기가 현재 접어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대세 상승 추세 속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있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매력적인 것이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매수가보다는 낮지만 5만원에서 5만 3천원 부분이 과거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이 강하게 형성되었던 가격대입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니고 실적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실적은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지금 뭐 손절이라든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휴메딕스 같은 이러한 기업군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시청자 영업이익률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장사를 잘한다. 즉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는다라는 뜻으로 영업이익률인데 30%, 뭐 35%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안정성 관련된 부분들도 겸비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필러라든가 이런 거를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비싸게 받는데 사실 원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높은 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홀딩에 대한 전략 드리겠고요. 시청자님 그럼 매수가 이상으로 목표가 설정하시나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오면 우선은 그때는 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매수가는 일단 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뭐 목표가 설정보다는 지금 매수가하고 현재가하고 좀 갭이 있기 때문에요. 네.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은 좀 매수가 부분으로 하면 되시고요. 그 말은 즉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기간적인 측면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피부 미용 관련된 바이오 업종군들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하지 마시되 좀 시간적인 여유만 갖고 우선 투자를 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네, 우선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업종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이렇다 할 영업이익률 개선세, 그다음에 높은 영업이익률로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라든가 이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테마 혹은 이슈만 내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급등 양상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업군들 과거 뭐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뭐 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만 시세만 분출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은 조금은 짧게 잡으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져갖고 그것도 신경이 쓰여서요. 거래량이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 말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약간 뭐 휴메딕스 같은 종목군들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나오는 것도 좋고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도가 많고 그만큼 활발하게 이 주식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런 움직임이 내일 모레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오히려 확률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이미 팔 사람은 좀 많이 팔아버리는 게 오히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예, 손절은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네. 갖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위노바라는 종목을 문의 주셨는데요. 2114님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028원, 그리고 비중은 3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노바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단부, 박스권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이 2013년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제 흑자로 조금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과 그리고 유보율 면에서는 유보율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빚을 내거나 빚을 지거나 한다면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돈을 다 메꿔야만 하는데 저금한 돈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20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의미 없는, 이슈가 없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면을 당해야 돼도 마땅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2028월이라고 하면은 제가 끄어놓은 박스권 하단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단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좋지 않지만 누군가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버스 기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 운행 앞으로 한번 슈팅이라든지 급등이라든지 어떠한 흐름이 한번 나온다면 그때 매도를 하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한다라고 보통은 대부분 추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저번 4월 20일처럼 아무 이슈가 없는 상승이 아니라면 조금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즐겨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010원 선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사실 의미가 없이 슈팅 한 번이지만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500원 선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슈팅이 터졌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문자 상담입니다. 2265님이 보내주셨고요. 마이크로 컨택솔이라는 종목 매수가 7,300원, 매수 비중은 30% 보유, 손절해야 되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으신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기업의 성장,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큰 자금들이 들고 오기엔 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짜실 때에는 리스크 관리 좀 비중이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거,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은 적정선은 한 7에서 10%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 줄이시는 전략에 대한 부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그러면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얼마만큼의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느냐. 우선은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기업군들의 역할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반도체 시황,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런 검사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8,500원 정도가 설정이 가능하겠고,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의 저항 라인에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대 지금 현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6,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시면서 박스권에 좀 갇혀있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오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봉 형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주봉 형태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전환,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 이동평균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횡보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상당히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 세우셔갖고 사고 파는 전략으로 우선은 종목을 컨트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삼진 L&D. 삼진 L&D요. 네네.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3,800원이요. 3,800원요. 네네. 많이 떨어졌네요. 그때 올라갈 때, 올라가가지고. 예. 얼마 전에 거래를 되게 많이 실으면서 상층이고, 그 다음날 내려올 때 샀거든요. 내려올 때 사셨어요?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20% 정도 사셨고요. 네. 지금 내려올 때 3,800원이라고 하시면은 지지난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쯤에 하셨나봐요. 예.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테마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전기차 테마, 전기차가 지금 바로 이렇게 상용화된다라든지 어떠한 큰 윤곽이 나타나질 않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네. 예, 그리고 손절을 하셨더라면은 3,680원 선 저 바닥 부근 네. 네, 이 선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네. 주가 빠진 게 네. 아무 이슈가 없어요. 어떠한 그래서 저 공시에 보니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예. 그죠? 네. 예, 이런 이슈가 없는 하락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네. 그 밑으로 네. 쭉 빠지진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어제에 비해서 뭐 200% 거래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시가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종목 누군가가 지금 매수세가 있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은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유가 조금 괜찮으세요? 아니면 수익 난 종목이 조금 그래서 있으신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추가 매수 가능할지. 네네네. 한 10%만 더. 10%만 더. 네.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 회사, 실적은 괜찮죠? 예, 회사 실적이나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납품이라든지 있어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회사잖아요. 이게 이번에 뭐, 어디에 납품을 해요? 삼성전자랑 이번에 전기차 테마로 한번 올랐었어요. 예, 예. 그 테슬라 아세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네네네, 알죠, 네. 예, 거기에 4월 20일 이슈 한번 보시면 네. 그때 테슬라 신모델 배터리 가스켓을 공급한다라는 게 네네. 있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배터리 가스켓을 공급한다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부품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많이 팔리게 되면서 이슈가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셔도 예, 예. 충분히 상승의 여력은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을 한다면 일단 물량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추가 매수 하신 만큼 네네. 본전가에 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한번 차후에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예, 예. 개파락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 세력들이 겁먹으라고 만드는 차트거든요. 네, 그래, 겁이 나가지고 전화 그죠?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아유, 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겁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아침에부터, 그래가, 빠져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뭐 개미가 겁 안 먹을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오늘 살까요? 안 그럼 내일 살까요? 저는 오늘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3,400원 선에 있는데 네. 3,400원 이하에서요. 조금씩 분할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반등이 와서 본전가에 왔을 때 다시 전화 주세요. 그때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전화 좀 연락되도록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락 꼭 주십시오. 네. 예. 고마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우신 시스템이요. 우신 시스템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십시오. 매수가 지금 맞춰놓은 게 4,000원 맞춰놨어요. 4,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네네.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중 50%좀 넘어요. 50%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매수가 대비 약간 손실 중이신데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은 좀 부담 여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6개월이요? 네. 네네네. 작년 12월 말에 저기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떨어지면 맞추고 해서 지금 그 정도로 단가를 지금 맞춰본 거거든요. 네. 우선은 단가 맞추시느라고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신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우신 시스템이 어떤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고 투자를 하셨나요, 시청장님? 네. 자동차 관련주로 돼 있어갖고. 네. 자동차 맞습니다. 차체. 네네. 특히나 차체와 관련된 이제 저거고요. 네네. 이제 문제는 기업인데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적의 정체성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지만 좀 정체기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2014년도와 15년도 2,600억
거의 뭐 2,5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40억 원대, 50억 원대 매 분기, 그 다음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50억에서 17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뭐 저 PER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종목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신 시스템이 엄청나게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되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주가 왔다 갔다 하는 약간의 그런 지루함은 더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수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다 하지만은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4,000원까지 어렵게 어쨌든 간에 매수가를 낮춰놓으셨는데, 그 얼마에 팔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뭐 크게 못 적었진 않고요. 네. 한 4,000, 한 300원대나 그 정도 되면 팔아볼까 하고요. 이제 더 이상 너무 이제 지쳐갖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도 이제 그 정도 제시를 해드릴 건데, 한 4,200원에서 300원. 그러니까, 물론 좀 6개월 이상 들고 가셨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큰 수익을 바라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한 4,200원, 4,300원 선에서 좀 분할 매도 하셔갖고,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고, 좀 시장 요즘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좀 시장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하락 시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사실 앞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 기업입니다. 한 3,400원 정도. 즉, 우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코스닥의 지수 하락이 만약에 영향을 미칠 때 우신 시스템도 동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시장 리스크에 따라서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손절가 한 3,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우선은 그 시장이 생각하셨던 목표가 왔을 때 그때 네네. 제대로 매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때 좀 정확하게 매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뭐 문의를 해주시면 전략 다시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종목 상담 잠시 쉬었다 할 거고, 이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시장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이제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오늘 시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1967.64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급 관련된 부분 마감 예상 수급상도 본다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7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500억 원대 매도 우위, 금융투자도 비슷하게 8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면서 2시 30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도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1.2% 상승 마감 예상, 한국전력이 0.1% 상승 마감 예상, 그리고 현대차, 어머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하락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약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네, 현대모비스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 마감 예상되고 있지만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 마지막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 드리면은 SK 하이닉스, 기아차 하락 마감 예상, 신한지주, LG화학 상승 마감 예상, 반면에 포스코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현재 마감 상황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695.45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0포인트를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69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69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으로 앞으로 진행이 조금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글로벌 증시의 회복, 투자 심리의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박스권 행보 지루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개인이 316억 원 매수세에 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88억 원의 매도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7억 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일째 연속 순매수이어서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장 후반에 끌어올렸던 매수세의 주범은 기관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아직도 매수에 임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에 완전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9,500원에서 예상 체결 지수가 체결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9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선은 0.62% 소폭 상승 중입니다. CJENM은 1.20%로 매물대에 부딪혔던 모습을 보였지만은 상승 추세로 조금의 돌아서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메디톡스도 셀트리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제약주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29%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군도 살펴볼게요. 네, 코미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제약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각각 1.42%, 2.1% 내려가고 있고요. 로에는 1.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는 보합권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군들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700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내일장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7일 화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고 특히나 코스닥 700선이 좀 무너지면서 700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좀 더 아쉬움이 컸던 하루이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각 지수별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하락세로 마감이 예상이 되었는데 어김없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 0.01% 하락 마감되면서 1967.70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대 하락 마감 예상되어 있습니다. 695.93에서 마감하는 모습. 아직까지 약간의 체결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좀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된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마감 예상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매도 움직임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좀 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잘 아시겠지만 개인만의 매수로 나홀로 시장을 좀 버티기에는 좀 힘이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적은 물량에도 낙폭이 좀 많이 보였다는 거, 체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체력을 가졌던 하루였던 만큼 내일에 대한 불안 요인도 좀 커질 수 있다. 하지만은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움직임에 따라서는 급등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종목별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거 오늘장 마감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봤고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릴 건데 특징 조역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롯데제과입니다. 액면 분할 상장 이후에 장중 급등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한 4%대의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정확하게는 26만원대의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워낙 급등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았던 만큼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이후에 좀 팔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좀 강했던 만큼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액면 분할 상장 이후에 분위기는 썩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 대형주 접근하시는 분들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같은 롯데그룹 관련된 종목인데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입니다. 8.5%까지 금일장 상승폭 확대되면서 종가가 8%대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 9%도 넘는 상승세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롯데푸드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각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주봉과 그다음에 일봉 형태에 대한 바닥 탈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금일장 좀 급등 야생에 따른 움직임 속에서 현재 시점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탈피하려고 하는 종목을 시장을 찾고 있는데 롯데푸드가 그런 종목으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 앞으로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오늘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LMS입니다. LMS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14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에 14.83%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1160%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매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수를 한 사람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주된 세력이 과연 개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의 법인세의 세무조사 중에 145억 원의 추징금을 받고 이것은 자본금의 11.8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나온 악재는 호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미리 물려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절을 하는 바닥권 이탈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손절하는 자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락을 머지는 상황인지 앞으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악재를 터뜨린 것인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8일에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없는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D치스입니다. 네, AD치스는 오늘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점상한가로 마무리 지은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CPU 상용화에 사업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상한가로 들어가서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큰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매수하려고 아무래도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법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아마 물량을 받아내지 못한 정도의 강한 상승의 흐름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CPU, 한국형 CPU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그리고 CPU라든지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선포를 내린 이후에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반도체라든지 AD칩스와 같은 종목들 관련 수혜주들을 조금 살펴보신다면 이것이 상용화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더 큰 상승 지금은 기대감이지만요. 앞으로는 실적 그리고 어떤 성과로 나타난 상승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행보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주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장 나온 이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알아야 되실 때는 이슈 점검해 드리는데 멘토님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슈는요.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상승입니다.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 70% 상승한 3,233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가는 1.88%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실적 이슈가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상승에 이끌어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대한항공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항공주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닥권을 한번 다지고요. 1월 21일 바닥 22,850원을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간 바닥권에 들어간 것을 다시 한번 조금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슈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한진해운이 굉장히 적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인데 그것을 대한항공이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증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한진해운의 위험성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한진해운들을 해결을 해 나갈지가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좋았지만 한진해운의 위험성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성에 있어서 조금 점수를 낮게 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란 말은 한진해운의 부채들을 다 떠안을 만큼의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러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조금 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이번 영업이익의 상승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이슈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뭐 지카라든지 메르스 그리고 테러 각종 악재들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주가는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주, 항공 관련주들 조금 지켜봐 주신다면은 조금 더 큰 상승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전부 다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건데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에서 2번까지 그 다음에 종목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신장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뉴프라이드요? 예, 예. 뉴프라이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6,020원요. 6,020원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며칠 됐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고. 예, 예. 그러면요. 지금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올라왔던 이유는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침에, 예. 아까제, 매수가 넘어까지 갔었는데, 못 예. 팔아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예, 예. 지금 저는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예. 약간 바닥권이에요. 차트상에서 약간 밑부분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바닥권, 지금 오늘 5,900원이잖아요. 예, 예. 오늘 5,500원까지도 이제 어제는 내려갔다 왔는데, 예, 5,600원 선을 만약에 벗어난다면 손절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5천 얼마요? 5,500원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5,500원이 벗어난다면 손절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예, 단기로요. 단기로, 그러죠. 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로 저는 6,700원 선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까지 가시면 고맙죠. 그 정도까지는 보유하신다면은 한번 슈팅이라든지 어떠한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단기로 만약에 짧게 접근하신 거죠? 네네. 짧게 접근하신 거면 제가 손절가를 조금 더 위로 드리겠습니다. 예. 5,700원 선을 이탈하면요. 예.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하실 거면은, 이런 종목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려보고, 목표가는 6,700원 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6,700원까지 가겠어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인바디요. 인바디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매수가 46,000원에 비중은 50% 들고 있습니다. 46,000원, 비중 50%.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나셨는데 사실 최근에 5만 원대까지 좀 올라가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조금 떨어지면서 수익이 조금 줄어드신 상황인데요. 좀 아쉬움이 남으신 건가요? 예. 네, 우선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바디 재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사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의료, 극이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특히나 인체와 관련된 뭐 분석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필요한 기능이고요. 아직까지 이 기능을 토대로 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산업 변화 가능성, 그 중심에 인바디 같은 기업군들이 좀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바디 중장기적으로는 좀 홀딩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시청자님께서 원래는 단기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뭐 장기로 들어가셨나요? 네, 한 중장기로 들어갔습니다. 중장기로 그러면 좀 목표가를 높게 잡으셨겠네요? 예. 얼마 정도 잡고 들어가신 거세요? 한 6만 원 선 보고 들어갔습니다. 6만 원이요? 네. 네. 우선은 6만 원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는 목표가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가능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중기 정도, 장기까지는 아니고요. 중기 정도. 왜냐하면 장기는 이미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기로 가서 목표가 설정은 한 5만 3천 원 전후로 해서 잡고 매매하시는 거. 최근에 전고점이 한 5만 1,000원대였습니다. 이 가격대 이상을 올라가면은 5만 3,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만 5,000원까지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인바디 상반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52,000원, 3,000원 부분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시청자님도 또 저희도 인바디에 대한 실적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때 장기적으로 55,000원, 6만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보면서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53,000원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53,000원 왔을 때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손절가도 중요해요. 사실 손절가는 시청자님 이런 종목 투자하실 때 제가 생각 안 하실 텐데요. 매수가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 떨어진다,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얼마 정도 왔을 때는 손절하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쵸, 손절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쵸. 손절가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수가 부분보다 약간 아래 한 45,500원 정도 왔을 때는 조금 손실 났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수익 났던 곳까지 생각해서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약간 상실감 속에서 손절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으로 완전히 물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매수가 부분 언저리에서 약간 아래에서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더 싼 가격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그 가격이 이탈되면은 4만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 하셔갖고 더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절이기 때문에 손실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기억도 중요하지만 손절가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뭐 궁금한 건 없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갖고 가 주시고요.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으니까 우선은 5만 2, 3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수익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저희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은 내일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경제TV 신기현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